지금 이 순간 여러분이 가장 두려워하는 사람이 있다면 누굴 떠올리시겠습니까? 크게 소리치고 위협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차라리 그 사람이 더 낫다고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문제는 겉으론 웃고 말도 좋게 하고 겉보기에 참 괜찮아 보이는데 어딘지 모르게 사람을 피곤하게 하고 나도 모르게 기운이 빠지게 만드는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 사람, 여러분 주변에 혹시 있진 않나요? 겉으론 예의 바르고 말 한마디로 상처도 안 주는 것 같은데 어느 순간 돌아서면 내가 왜 그 말을 들었을까? 왜 내가 자꾸 이상한 느낌이 들지? 이런 찜찜함이 남는 사람. 사실 그런 사람일수록 더 무서운 사람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은 여러분 앞에선 웃고 있지만 속으로는 이미 여러분을 아래로 보고 있거나 이간질하고 있거나 누구보다도 계산적인 마음으로 여러분을 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런 겉으론 웃지만 속으로는 본성이 매우 못된 사람들의 특징, 그 중에서도 말에서 나타나는 세 가지 표현을 중심으로 여러분과 함께 이야기 나누고자 합니다. 사람은 말로 자신을 드러내게 돼 있습니다. 아무리 웃고 있어도 그 사람의 본심은 그가 뱉는 말 한마디 한마디 속에서 새어나옵니다. 특히 남을 평가하거나 자신을 드러내는 방식에서 그 사람의 본성은 절대 숨겨지지 않습니다. 실제로 상담을 하다 보면 이런 얘기를 참 많이 듣습니다. 그 사람, 겉으론 정말 착한 사람이에요. 늘 먼저 챙겨주고 말도 조심스러워요. 근데 이상하게 마음이 불편해요. 마치 저를 시험하는 것 같고 제가 뭔가 잘못한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어요. 이런 말을 들을 때마다 저는 말해줍니다. 그 불편한 느낌, 찜찜한 감정이 맞는 거라고요. 사람은 본성대로 말하고 그 말은 결국 그 사람의 속마음을 드러내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방송을 통해 여러분이 누군가를 만났을 때 혹은 지금 가까이 지내고 있는 사람이 이 세 가지 말을 자주 한다면 그 사람은 결코 여러분을 있는 그대로 존중하지 않고 겉으론 웃어도 본성이 못된 사람일 수 있다는 걸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내가 너라면 그렇게 안 해. 두 번째는 그 사람 나한테는 안 그래. 세 번째는 이 정도면 감사해야지. 이 세 가지 말은 모두 겉으론 충고 같고 조언처럼 들리지만 그 속엔 비교, 비하, 조종의 기제가 숨어 있습니다. 오늘 이 세 가지 표현을 하나씩 짚어보며 실제 사례와 함께 어떻게 이 말이 사람을 찌르고 상대를 조종하는 도구로 쓰이는지를 알아보겠습니다. 여러분은 혹시 이런 말을 한 적은 없으신가요? 혹은 누군가 이런 말을 했을 때 불편함을 느껴본 적은 없으신가요? 만약 그랬다면 오늘 이 방송이 분명히 도움이 되실 겁니다. 한비자는 말했습니다. 말은 검이다. 그 검은 적을 찌르기도 하지만 가장 먼저 주인을 다치게 한다. 겉으로는 웃는 얼굴, 친절한 말투 속에 숨겨진 그 날카로운 말의 칼날을 여러분은 오늘 이 방송을 통해 제대로 알아채실 수 있게 될 겁니다. 이번에는 첫 번째 표현, 내가 너라면 그렇게 안 해라는 말 속에 숨어있는 위험한 본성에 대해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내가 너라면 그렇게 안 해. 이 말 여러분은 들어본 적 있으신가요? 아마 대부분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겁니다. 처음 들었을 땐 마치 조언처럼 들립니다. 걱정해서 하는 말 같기도 하고 경험에서 우러나오는 조언처럼 보이기도 하죠. 하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이 말은 단순한 조언이 아닙니다. 이 말은 너는 잘못하고 있다는 의미를 정중하게 포장해서 전달하는 말입니다. 즉, 나의 판단이 옳고 너의 선택은 틀렸다는 메시지를 돌려 말하는 방식이죠. 문제는 이 말을 자주 사용하는 사람은 상대방을 존중하지 않는다는 데 있습니다. 상대의 사정이나 감정,
배경은 무시한 채 자기 기준에 맞춰 상대를 평가하고 판단해버리는 겁니다. 결국 이 말은 상대를 교정하려는 시도처럼 보이지만 실은 그 사람을 깎아내리는 도구가 됩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회사에서 승진을 포기하고 워라밸을 선택한 동료에게 내가 너라면 그렇게 안 해. 요즘 같은 세상에 승진이 얼마나 중요한데. 이렇게 말하는 사람. 이건 과연 조언일까요? 아니면 자기 기준을 강요하는 것일까요? 또는 이혼을 선택한 친구에게 내가 너라면 그렇게 안 했을 텐데 라고 말하는 사람. 그 친구가 어떤 고통 속에서 그 결정을 내렸는지 그 사정은 조금도 들으려 하지 않고 자기 생각만 내세우는 겁니다. 이 말은 결국 상대를 비난하면서도 자신은 도리어 위에 서 있는 것처럼 우월한 위치에 서게 됩니다. 이런 유형의 사람은 상대의 선택을 존중하지 않습니다. 겉으로는 걱정해주는 척하지만 속마음은 다릅니다. 왜 저렇게 살까? 왜 나처럼 하지 않을까? 하는 판단이 깔려 있고 결국 그 사람은 여러분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건 관계가 아닙니다. 관계는 존중에서 시작되고 배려에서 자라납니다. 하지만 이 말은 관계를 깎아내리는 말입니다. 특히 여러분이 어려운 선택을 할 때, 중요한 결정을 앞두고 있을 때, 이 말을 듣게 되면 마음이 더 흔들리고 자존감이 무너지게 됩니다. 내가 틀린 걸까? 이 선택이 잘못된 걸까? 스스로를 의심하게 만들죠. 그게 이 말의 가장 무서운 점입니다. 겉으로는 따뜻한 조언 같지만 속으로는 자신감을 꺾고 자율성을 침해하는 말이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 말을 들었을 때 그 사람의 말에 무작정 휘둘리지 말고 한번 이렇게 되물어 보세요. 그렇게 생각하시는 이유가 있나요? 이렇게 되물으면 상대는 자신의 말에 책임을 져야 합니다. 단순한 평가에서 벗어나 논리와 근거를 말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그 말을 판단의 재료로 삼으면 됩니다. 결정은 어디까지나 여러분의 몫이어야 합니다. 또한 이런 사람과는 적절한 거리 두기가 필요합니다. 말로 지적하고 자꾸 판단하려 드는 사람은 여러분을 있는 그대로 존중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가까울수록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고 존중해야 진짜 관계입니다. 심리학자 칼 로저스는 말했습니다. 성장은 있는 그대로의 나를 존중해주는 사람 곁에서 일어난다고요. 내가 너라면 그렇게 안 해. 이 말 속엔 있는 그대로의 나를 인정하지 않는 숨겨진 본성이 숨어 있습니다. 그 말이 반복된다면 그 사람은 진심으로 여러분의 행복을 바라지 않을지도 모릅니다. 다음으로 겉으론 웃고 있지만 은근히 남과 비교하고 사람 사이를 이간질하는 말. 그 사람, 나한테는 안 그래. 라는 말 속에 담긴 진짜 의미에 대해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그 사람, 나한텐 안 그래. 이 말을 듣는 순간 여러분은 어떤 감정을 느끼시나요? 누군가 힘들어하고 상처받은 이야기를 꺼냈는데 옆에 있던 사람이 이렇게 말하면 어떤가요? 그 사람, 나한테는 안 그러던데? 한 번쯤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 순간 마음속에서 무언가 쿡 찌르는 느낌이 들지 않으셨나요? 이 말은 단순한 의견처럼 들릴 수 있지만 실은 관계의 균열을 만드는 위험한 말입니다. 여러분의 감정이나 경험을 간접적으로 부정하고 상대방의 이미지를 방어함으로써 오히려 여러분을 이상한 사람으로 몰아가게 됩니다. 이게 바로 본성 못된 사람의 전형적인 말투입니다. 왜 그럴까요? 이 말은 문제의 본질을 흐리는 동시에 이야기하는 사람을 고립시킵니다. 예를 들어 회사에서 어떤 팀장에게 반복적으로 괴롭힘을 당한 동료가
용기 내어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듣는 사람이 그 팀장, 나한테는 너무 잘해주던데? 이렇게 말한다면 피해자는 어떤 기분일까요? 더는 말할 수 없습니다. 자신이 과민한 것처럼 느껴지고 자기 감정을 표현한 것이 과한 반응처럼 보일까 두려워지죠. 이 말의 핵심은 자신의 경험을 일반화해 타인의 고통을 부정하는 데 있습니다. 즉, 나는 겪어보지 않았으니 그럴 리 없다. 혹은 그 사람은 원래 괜찮은 사람이라는 식으로 타인의 고통을 축소시켜버리는 겁니다. 이런 말은 가스라이팅의 한 형태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너만 이상한 거야. 네가 잘못 본 거야. 이런 메시지를 은연중에 심는 말투죠. 이 말을 자주 하는 사람은 자신의 관점만을 중요시하고 타인의 입장에서 공감하려는 노력을 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기준이 전부라고 생각하고 상대의 감정은 그저 참고 정보일 뿐이라는 태도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말은 관계에서 상대의 상처를 외면하는 위험한 언어입니다. 특히 겉으론 웃고 온화한 사람처럼 보이면서도 이런 말을 툭툭 던지는 사람은 더 위험할 수 있습니다. 겉으론 내가 그 사람을 잘 안다며 친밀감을 표시하지만 결국은 누군가의 감정을 깎아내리며 자신의 이미지를 보호하는 데 급급하죠. 진짜 괜찮은 사람이라면 누군가의 고통 앞에서 그 사람은 나한텐 안 그래가 아니라 그래? 무슨 일이 있었던 거야? 이렇게 반응할 겁니다. 공감이 앞서고 판단은 뒤따르는 게 건강한 인간관계의 모습입니다. 만약 여러분 주변에 자꾸 이런 말을 던지는 사람이 있다면 한 번쯤 물어보세요. 왜 그런 말을 하시나요? 그렇게 되물었을 때 그 사람의 대답에서 그 본성이 드러날 겁니다. 공감을 하려는지 아니면 자기 생각을 강요하려는지 말입니다. 철학자 소크라테스는 말은 마음의 거울이다라고 했습니다. 사람은 결국 하는 말로 자신의 속마음을 드러냅니다. 겉으로는 웃고 있어도 하는 말이 타인의 고통을 무시하고 자기 우월감만을 드러낸다면 그 사람의 본성은 결코 따뜻하지 않습니다. 조용히 타인의 감정을 무시하고 자기 생각만을 옳다고 주장하는 사람. 이런 사람과 가까이 지내다 보면 어느 순간부터 여러분도 자신을 의심하게 됩니다. 내가 너무 민감한 걸까? 내가 괜한 말을 꺼낸 건 아닐까? 이런 자기 검열이 반복되면 자존감이 서서히 무너지기 시작하죠. 사람을 볼 때는 그 사람이 내 이야기를 어떻게 들어주는지를 봐야 합니다. 반응하는 말 한마디에 그 사람의 본심이 다 담겨 있습니다. 다음으로, 겉으론 조용하고 친절해 보이지만 실은 가장 교묘하게 타인을 깎아내리는 말, 난 그냥 내 생각 말한 거야 라는 무책임한 말투에 대해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난 그냥 내 생각 말한 거야. 이 말 여러분은 어떻게 들리시나요? 순수한 표현으로 들리시나요? 아니면 책임 회피처럼 느껴지시나요? 사실 이 말은 매우 교묘합니다. 말하는 사람은 본인이 상처를 준 사실을 모른 척하면서 난 아무 의도 없었어라고 변명할 수 있는 방패로 삼는 말입니다. 여러분이 어떤 일로 속상하다고 얘기했을 때 그 사람이 여러분의 이야기를 듣자마자 근데 너도 좀 오버한 거 아니야? 난 그냥 내 생각 말한 거야. 이렇게 말했다면 여러분의 마음은 어떤가요? 정말 위로받았다는 생각이 드셨나요? 아니면 도리어 내가 예민한가라는 생각이 드셨나요? 이 말은 상대의 감정을 무시한 채 자신의 생각만을 앞세우는 말입니다. 겉으로는 나는 너를 판단하려는 게 아니야. 그냥 내 입장을 말한 거야. 라고 말하지만 그 속엔 상대를 깎아내리고 상처를 줘도 괜찮다는
은근한 우월감이 숨어 있습니다. 더 무서운 건 이런 말이 굉장히 논리적이고 이성적으로 포장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듣는 사람은 더 이상 반박하지 못하고 속으로 삼켜버리는 일이 많습니다. 이 말을 자주 하는 사람들은 책임지지 않으면서 자신의 생각은 반드시 전달하려고 합니다. 그러면서 나는 솔직해서 그래. 난 돌려 말 못해. 라고 덧붙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진정한 솔직함은 상대에게 상처를 주는 말이 아닙니다. 솔직함은 진실을 전하되 상대가 받아들일 수 있도록 배려하는 방식이어야 합니다. 무례함을 솔직함이라 착각하는 사람은 타인을 깎아내리고 자신을 드러내는 데만 익숙한 사람입니다. 난 그냥 내 생각 말한 거야. 라는 말은 결국 네가 그 말에 상처받았든 말든 나는 책임지지 않겠다는 선언입니다. 이런 말을 들으면 여러분은 순간 움츠러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말의 본질을 알고 나면 더 이상 그런 말에 흔들리지 않게 됩니다. 사람은 누구나 의견이 있을 수 있고 그 의견을 표현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상대가 받아들일 준비가 되었는지, 그 말이 어떤 영향을 줄 수 있는지 고려하지 않은 발언은 공감이 아닌 폭력이 될 수 있습니다. 철학자 칸트는 사람은 목적이지 수단이 아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 의미는 누구도 타인을 이용하거나 상처를 주는 도구로 삼아선 안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의 감정을 고려하지 않고 자기 생각을 아무렇지 않게 던지면서 난 그냥 내 생각 말했을 뿐이라고 말하는 사람은 사실상 여러분을 말상대, 감정의 쓰레기통쯤으로 여길 수도 있습니다. 이런 사람과 가까이 지내면 여러분은 서서히 자기 표현을 하지 않게 됩니다. 자기 감정은 틀린 것처럼 느껴지고 상대의 말이 옳은 것처럼 스스로 세뇌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그 어떤 말보다 난 그냥 내 생각 말한 거야 라는 말을 예민하게 들어야 합니다. 이 말이 반복되면 그건 우연이 아닙니다. 그 사람은 본성이 그렇고 그 본성은 여러분을 보호해주는 것이 아니라 무시하고 깎아내리며 자신의 우월감을 세우는 데 집중하는 사람일 수 있습니다. 진짜 좋은 사람은 자기 생각을 말할 때 이건 내 생각인데 혹시 너한테 상처가 되면 미안해 라고 먼저 조심합니다. 그 조심성 속에 진짜 배려가 있고 그 배려 속에 진심이 담겨 있죠. 이번에는 세 번째, 겉으론 조용하지만 남이 말할 때 이런 반응을 자주 보이는 사람. 그 사람의 말보다 표정과 몸짓이 드러내는 진짜 본성에 대해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사람 보신 적 있나요? 누군가가 이야기할 때는 입을 다물고 조용히 있지만 그 표정, 그 몸짓이 전혀 가만히 있지 않은 사람 말입니다. 말로는 아무 말도 하지 않지만 속으로 상대를 조롱하고 비웃고 혹은 평가하고 있다는 게 그 표정에서 고스란히 느껴지는 사람. 예를 들어 볼까요? 어떤 사람이 진지하게 자신의 고민을 말하고 있는데 그걸 듣는 상대가 입꼬리를 비틀고 웃거나 눈을 흘기고 고개를 살짝 기울이며 한숨을 쉬거나 손가락으로 책상만 두드리는 겁니다. 이건 말은 안 하지만 그게 문제냐? 그 정도로 왜 난리냐? 이런 감정이 온몸으로 튀어나오고 있는 모습이죠. 이런 사람은 말로는 나쁜 소리를 안 하니 겉으로는 착해 보입니다. 하지만 내면엔 강한 우월감과 타인을 무시하는 본성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말보다 무서운 게 표정이고 그보다 더 무서운 건 그 표정 뒤에 숨은 진짜 마음입니다. 인간은 말을 통해 소통한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비언어적 표현을 통해 더 많은 것을 드러냅니다.
심리학자 메라비언의 연구에 따르면 사람이 상대의 진심을 판단할 때 말의 내용보다 표정, 억양, 태도 같은 비언어적 요소를 더 많이 반영한다고 합니다. 그러니 말을 하지 않는다고 해서 그 사람이 아무 생각이 없다고 믿으면 안 됩니다. 오히려 말하지 않고 있는 그 순간 속으로는 온갖 판단과 평가를 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한 직장인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이렇습니다. 새로 들어온 부서에 겉으로는 친절하고 조용한 선배가 있었답니다. 그 선배는 회의 시간에도 말을 아끼고 대화할 때도 부드러운 태도로 임했죠. 그런데 이상한 건 자기 이야기를 할 때면 그 선배가 눈을 자꾸 흘기거나 작게 웃거나 입꼬리를 한쪽만 올리며 바라봤다고 합니다. 처음엔 그냥 우연이겠지, 내가 예민한가 생각했지만 반복되다 보니 말을 할 때마다 자신이 바보가 된 것 같고 뭔가 잘못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리고 시간이 지나 알게 된 건 그 선배가 다른 동료에게 자신에 대한 험담을 은근히 흘리고 다녔다는 사실이었습니다. 겉으로는 조용하지만 속으론 비웃고 그 비웃음을 다른 사람들과 공유하는 아주 무서운 사람이었다는 걸 깨달은 겁니다. 이처럼 말은 안 해도 그 사람의 본성은 행동에서, 표정에서, 작은 손짓 하나에서 다 드러납니다. 여러분 곁에 자꾸 눈을 흘기며 여러분의 이야기를 가볍게 넘기거나 말끝마다 얄미운 표정으로 대응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이미 여러분을 낮춰보고 있는 겁니다. 그런 사람은 지금은 겉으로 웃고 있지만 언제든 여러분을 뒤에서 공격할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일 수 있습니다. 철학자 쇼펜하우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람은 말이 아니라 무의식의 행동에서 진심이 드러난다. 맞습니다. 진짜 성품은 말보다는 눈빛, 손짓, 그리고 그 사람이 듣는 태도에서 모두 드러나는 법입니다. 여러분을 존중하는 사람은 말을 하지 않을 때도 그 태도에서 따뜻함이 묻어납니다. 상대의 이야기를 가볍게 듣지 않고 고개를 끄덕이며 눈을 마주치며 귀 기울여 줍니다. 그러나 겉으론 웃지만 몸은 삐딱하고 눈은 부정하고 있으며 표정은 조롱하는 듯한 사람이라면 그 사람의 말보다 그 사람의 몸짓을 먼저 믿어야 합니다. 마무리하며 한 가지 질문을 드려볼까요? 지금 여러분 곁에 있는 사람 중에 여러분이 말할 때 정말로 귀 기울여주는 사람이 있나요? 아니면 조용히 있지만 왠지 불편한 기색을 풍기는 사람이 있나요? 그 감정은 절대 무시하지 마세요. 여러분의 직감은 생각보다 훨씬 정확하니까요. 이번에는 이 세 가지 신호가 반복되는 사람과 어떻게 건강하게 거리두기를 할 수 있을지, 그리고 여러분 스스로 어떤 인간관계를 선택해야 하는지 그 방법에 대해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이번에는 본성이 못된 사람과 자연스럽게 거리를 두는 방법에 대해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여러분이 누군가와 대화를 나눌 때마다 마음이 불편해지고 만남이 끝나면 괜히 자신을 탓하거나 자책하게 되는 경험, 혹시 그런 적 있으셨나요? 그 사람은 따로 큰 실수를 저지르지 않았고 직접적인 비난을 한 것도 아닌데 이상하게 만날수록 자존감이 떨어지고 뭔가 자신이 작아지는 느낌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건 상대의 말 한마디 한마디보다 오히려 아주 사소한 표정과 행동들이 여러분을 지치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그런 사람을 바꾸려 들지 말아야 한다는 점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쉽게 바뀌지 않습니다. 특히 본성이 깔려 있는 문제는 더더욱 바뀌지 않습니다. 착한 사람일수록, 그리고 상처받기 쉬운 사람일수록 자꾸 그런 사람을 이해하려 하고 내가 뭘 잘못했을까 하고
스스로를 되돌아보게 됩니다. 하지만 이런 사람들에게 필요한 건 이해나 설득이 아닙니다. 바로 거리를 두는 기술입니다. 첫 번째 방법은 선 긋기입니다. 이 선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말투와 태도에서 확실히 보여줘야 합니다. 예를 들어 상대가 여러분을 은근히 깔보거나 비꼬는 듯한 말을 할 때 그저 웃으며 넘기지 말고 정색하며 말해보세요. 그 말은 좀 불편하네요. 앞으로는 안 해줬으면 좋겠어요. 이 한마디가 여러분의 경계를 선명히 보여주는 기준이 됩니다. 처음엔 어색하고 불편하더라도 그 선을 한번 긋고 나면 상대도 더는 함부로 넘보지 못합니다. 두 번째 방법은 기록하기입니다. 상대가 반복적으로 이상한 행동을 하거나 본성이 드러나는 장면이 있다면 그걸 메모장이나 노트에 기록해 보세요. 단순히 기억하는 것과 기록해두는 것은 큰 차이가 있습니다. 기록을 해두면 시간이 지나도 냉정하게 그 사람의 진짜 모습과 내 감정의 흐름을 객관적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건 자기 자신을 보호하는 하나의 방어 장치가 됩니다. 세 번째 방법은 거리 유지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물어보십니다. 그럼 그런 사람과 아예 인연을 끊어야 하나요? 꼭 그럴 필요는 없습니다. 직장에서 매일 봐야 하는 사람일 수도 있고, 가족이나 친척일 수도 있으니까요. 하지만 정서적 거리만큼은 반드시 둬야 합니다. 내 감정에 영향을 주지 않게 하는 것, 내 자존감까지 끌어내리지 않도록 마음의 선을 긋는 것, 그것이 여러분이 스스로를 지키는 방법입니다. 마치 음악 소리를 줄이듯 그 사람의 말을 전부 다 듣지 마시고 절반만 들으세요. 그 말이 사실인지, 감정이 섞인 말인지, 아니면 그냥 기분에 따라 내뱉은 말인지, 이걸 냉정하게 판단하고 거기에 감정을 실어 반응하지 마세요. 철학자 에픽테토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무례한 말은 우리의 귀에 들어올 수 있지만 우리 마음속으로 들어오게 할지는 우리에게 달려있다. 여러분의 귀와 마음 사이에는 반드시 걸러낼 수 있는 역과 장치를 만들어 두시기 바랍니다. 이 장치는 경험에서 나오고 상처에서 배우고 의식적으로 만들 때 비로소 작동합니다. 그리고 이 장치는 여러분이 사람들과 부딪히는 수많은 순간마다 여러분을 보호해줄 가장 강력한 방패가 됩니다. 결국 우리가 지켜야 할 것은 내 자존감입니다. 아무리 상대가 나를 깔보는 듯한 표정을 짓고 비웃는 말을 해도 그것이 내 마음속까지 침범하지 못하게 하는 것, 그게 가장 중요합니다. 여러분은 누군가의 말 한마디에 흔들릴 만큼 가벼운 존재가 아닙니다. 여러분이 지닌 생각과 감정, 그리고 살아온 삶은 누구에게도 함부로 판단당하거나 평가받을 수 없는 소중한 것입니다. 그 가치를 스스로 지켜낼 수 있을 때 비로소 관계의 중심은 남이 아니라 내가 되는 겁니다. 이번에는 이런 사람을 알아보고 그 사람과는 어떻게 인연을 끊어야 하는지 실제 사례를 통해 구체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에는 실제 사례를 통해 겉으론 웃지만 본성이 아주 못된 사람과의 관계를 어떻게 정리해야 하는지를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경기도 성남에 사는 이정숙 씨는 40대 후반의 평범한 직장인입니다. 그녀는 동네 커뮤니티에서 알게 된 한 지인과 친하게 지내며 함께 운동도 하고 모임도 자주 다녔습니다. 처음엔 잘 맞는 사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언제나 밝게 웃으며 조언도 아끼지 않았고 누구보다 내 편이 되어주는 사람 같았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부터인가 조금씩 이상한 기류를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하지도 않은 말을 했다고 전해 듣고 없는 이야기가 만들어져 다른 사람들에게 퍼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정숙 씨는 당황했지만
처음엔 그냥 오해겠거니 넘겼습니다. 하지만 그 사람의 말투와 행동을 잘 살펴보니 항상 다른 사람의 말실수를 기억해 두었다가 은근히 돌려 말하며 웃는 식으로 공격하고 상대의 감정을 교묘하게 건드리는 특징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직접적인 말로 상처를 주진 않았지만 항상 남들이 못 들을 것 같은 틈 사이에서 비꼬고 당사자가 없는 자리에선 꼭 한마디를 던지곤 했습니다. 겉으론 호의적인데 속으론 은근히 사람을 떨어뜨리고 다른 사람들의 관계를 분열시키는 이간질형 인물이었던 것이죠. 이정숙 씨는 그동안 그 사람이 했던 세 가지 말을 떠올렸습니다. 첫 번째, 나는 그런 거 잘 몰라. 그냥 들은 대로 말했을 뿐이야. 두 번째, 내가 너니까 말하지. 다른 사람한텐 말 안 해. 세 번째, 사람들이 너에 대해 좀 이상하게 보더라. 나는 말 안 하려고 했는데 너 생각나서 한 말이야. 이 세 가지 말, 모두 책임은 자신이 지지 않으면서 타인의 감정을 교묘하게 자극하는 말입니다. 이 말을 반복적으로 사용하는 사람이라면 여러분도 다시 한번 의심해 보셔야 합니다. 이정숙 씨는 이 사람과 관계를 정리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처음엔 두렵고 불편한 마음이 들었지만 그 이후 오히려 마음이 편해졌다고 합니다. 더는 말 한마디 한마디에 상처받지 않고 스스로의 감정에 집중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새로운 사람들과 더 깊고 건강한 관계를 만들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도 지금 관계에서 이런 사람을 만나고 있다면 조심해야 합니다. 누군가가 반복적으로 여러분의 마음을 불편하게 만든다면 그건 우연이 아니라 의도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사람은 본성을 완전히 숨길 수 없습니다. 그 본성은 작은 말투에서, 사소한 표정에서, 남의 이야기를 대하는 태도에서 고스란히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너무 늦기 전에, 내 마음이 다치기 전에 그 사람과 거리를 두는 것이 여러분 자신을 지키는 일입니다. 중국 고전 중 하나인 손자병법에는 이런 말이 나옵니다. 싸우지 않고 이기는 것이 가장 좋은 승리다. 마찬가지입니다. 문제가 되는 사람과 굳이 싸우거나 맞설 필요는 없습니다. 그저 그 사람을 내 삶에서 조용히 걷어내면 됩니다. 그 자리에 더 따뜻하고 믿을 수 있는 사람이 들어올 수 있도록 공간을 비워두는 것. 그게 더 현명한 삶의 방식입니다. 마무리하면서 여러분께 묻고 싶습니다. 지금 여러분 곁에 있는 사람 중 겉으론 웃지만 자꾸 여러분을 지치게 만드는 사람은 없습니까? 혹시 그 사람이 오늘 이야기한 세 가지 말 무심코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렇다면 오늘 방송을 통해 조금 더 냉정하고 조금 더 현명하게 여러분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야기 마음에 닿으셨다면 댓글로 여러분의 경험도 나눠주시고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세요. 여러분의 공감과 참여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시간에도 여러분 마음을 다독이는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지혜의 숲이었습니다.